이거 하나로 에어프라이어, 오븐, 로티세리, 토스터, 식품 건조기 기능까지 모두 가능. 그럼 이거 하나만 있으면 불필요하게 여러가지 전자제품을 살 필요성이 없어지니까 이것도 미니멀 라이프를 위한 가성비 제품? 글쎄요. 지금부터 꼼꼼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타론 에어프라이어를 구입한 5가지 이유. 첫 번째 이유, 대용량. 제가 타론 에어프라이어를 구입한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용량 때문이에요. 사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각 브랜드에서 나오는 제품들마다 기본적인 성능 자체에는 크게 차이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전에 제가 사용하던 것은 용량이 3.6L짜리였는데 이렇게 손바닥이 하나 들어갈 정도로 넓이가 좁다 보니까 내 식구가 먹을 음식을 한꺼번에 조리할 때 불편한 점이 많았어요. 가령 냉동실에 냉동해 놓은 피자를 돌려 먹을 때 치즈가 녹으면 서로 붙으니까 위로 쌓아 올려서 많이 한꺼번에 돌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전에 사용하던 에어프라이어로는 한 번에 2조각씩 2번을 돌려야 했어요. 참고로 이전에 사용하던 에어프라이어는 애초에 저의 남편님이 구입을 한 것이라 저의 선택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구입한 타론 에어프라이어는 용량이 12L나 되는 데다 구조 자체가 이렇게 2단으로 사용이 가능해서 피자 4조각을 한꺼번에 돌려 먹을 수 있어요. 이게 피자뿐만 아니라 빵이나 쿠키를 구울 때도 그렇고 여러모로 큰 장점이에요. 특히 한번 가동을 시킬 때 여러 가지 음식들을 한꺼번에 하면서 서로 섞이지 않고 깔끔하게 조리를 할 수 있다는 건 정말 큰 메리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이나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도 좋은 면이 있고요. 반면에 실제 외관상 크기 차이는 이 정도예요. 두 번째 이유, 가성비 멀티 기능. 이거 제가 98,800원에 구입을 했어요. 이걸 비싸다고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요즘 2인 가족이 외식을 해도 한 번에 2, 3만 원은 쉽게 깨지는데 이걸로 집에서 로티세리 통닭구이 몇 번만 해 먹어도 기계값은 금방 뺄 수 있어요. 게다가 아침밥을 준비하기 귀찮은 날에는 딱 15분만 투자해서 빵이랑 구운 계란이랑 만들어서 커피나 우유랑 먹으면 되니까 생활이 편해져요. 세 번째 이유. 유리문을 통해 조리 과정을 살펴볼 수 있음. 많은 영상들에서 에어프라이어 레시피를 소개받을 때 적정 온도나 조리 시간을 이야기해 주기는 하지만 사실 그건 재료들마다 부피가 다르고 또 한 번에 조리하게 되는 음식의 양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 다 조절해서 다르게 적용을 해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조리 중간중간에 음식이 조리되어 가고 있는 상태를 살펴볼 수 있다는 건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예상했던 것보다 음식이 조금 더 빨리 익었다 싶으면 중간에 작동을 멈추면 되니까 상대적으로 음식을 태워 먹거나 아니면 너무 많이 익혀서 음식의 맛이 없어질 확률을 낮출 수 있으니까요. 네 번째 이유, 쉬운 유지 관리. 아무래도 제가 집안일을 직접 해야 하는 주부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죠. 사실 제가 이 타론 에어프라이어를 구입한 가장 큰 이유도 바로 이 부분 때문이었어요. 우선 외관상 이전에 사용하던 것은 디자인이 다이얼 형태라 닦아줄 때 구석구석 신경 써서 먼지를 닦아줘야 했어요. 윗부분에도 이런 구조라 면봉으로 닦아야 했고요. 반면 지금 사용 중인 것은 디자인이 심플해서 그냥 대충 닦아줘도 돼요. 윗부분도 상대적으로 청소가 더 쉬운 구조이고요. 게다가 이건 열선 바로 아래에 이렇게 열선 보호 메시망이 하나 더 있어서 청소가 힘든 열선 쪽으로 기름이나 음식물이 튀는 것을 어느 정도 막아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사용 후에 내부를 청소할 때는 키친타올을 이용해서 가볍게 안쪽 벽면과 위쪽 메쉬망을 살짝 닦아주면 되고 기름이 많이 튀었다 싶으면 이렇게 메쉬망을 살짝 빼서 물로 씻어주면 돼요. 게다가 앞쪽에 달린 문은 쉽게 분리가 가능해서 주기적으로 깨끗하게 물세척을 해줄 수도 있어요.
이전에 사용하던 에어프라이어 바스켓은 사용 후에 기름기를 닦아주고 그리고 다시 물로 설거지를 할 때 부피가 조금 큰 편이라서 설거지하기에 조금 불편한 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사용 중인 이 제품은 그냥 접시 형태의 얇은 메쉬 바스켓이랑 그리고 접시 형태의 기름 바지만 살짝 빼내서 물로 씻어주면 되니까 설거지가 조금 더 편해진 느낌이에요. 마치 이전에 사용하던 것이 큰 냄비를 설거지하는 느낌이었다면 지금 사용 중인 것은 그냥 얇은 접시를 설거지하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참고로 기름기가 많은 음식을 하고 난 다음에는 가급적이면 키친타월로 내부 벽면을 바로 닦아주는 것이 좋아요. 만약 바로 닦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냥 공회전으로 한 3분 정도 돌려준 다음에 내부가 따뜻해지면 기름이 조금 녹으니까 그때 닦아주면 비교적 잘 닦이고요. 5번째 이유, 무료 추가 부품. 타론 에어프라이어는 기본적으로 2개의 메쉬 바스켓과 함께 기름 받침대와 안전 필터, 그리고 감자튀김 같은 것을 할 때 사용하는 둥근 형태의 통돌이 메쉬망, 그리고 로티세리온 거치대와 손잡이가 모두 다 무료로 제공돼요. 구입할 때 비슷한 형태의 다른 제품들을 보니까 이런 추가 부품들이 다 별도 구매를 해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제품은 이런 추가 부품들이 모두 다 무료예요. 참고로 레시피북도 들어있으니까 이런 탕수육 같은 것은 한번 따라서 시도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 로티세리 에어프라이어를 이용하면서 알게 된 몇 가지 장점과 단점들이 있는데 이번에는 이 장점과 단점들을 바탕으로 해서 사용 팁들을 한번 공유해 볼게요. 첫 번째 사용 팁, 한 번에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만드는 방법. 제품의 구조상 가로 면적을 넓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한 번에 여러 가지 다양한 음식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 통삼겹구이를 만들 때 삼겹살 기름이 묻지 않게 하면서 야채를 함께 구울 수 있겠죠. 그래서 위에는 야채를 놓고 아래에는 통삼겹살을 놓고 조리해봤더니 야채가 타버린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조리 시간이 다른 음식들을 한꺼번에 하고 싶을 경우에는 우선 조리 시간이 가장 긴 음식의 시간에서 조리 시간이 가장 짧게 걸리는 음식의 시간을 빼준 만큼만 시간을 설정해서 돌려준 다음에 중간에 야채를 넣어주는 방식으로 하면 타지 않고 맛있게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고기랑 야채랑 함께 조리하고 싶을 때 고기에 걸리는 시간이 30분 정도로 예상되고 야채에 10분 정도 예상된다면 일단 20분 정도로 설정을 하고 돌린 다음에 작동이 멈추면 다시 중간에 야채를 넣어주고 10분 정도 추가로 더 가동시켜주면은 고기도 야채도 맛있게 먹을 수 있더라고요. 두 번째 사용 팁, 음식이 익는 정도를 다르게 만드는 방법.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단으로 바스켓을 놓고 사용할 수 있는 구조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단순히 위치 구분이 아니라 이 위치에 따라 음식이 익혀지는 정도도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열선이 위쪽에 있으니까 열선에서 가까운 위치에 있는 음식일수록 상대적으로 더 잘 익을 거라는 것은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조리를 할 때 첫 번째 단은 강, 두 번째 단은 중, 세 번째 단은 약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잘만 활용하면 장점이 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저희 남편 같은 경우에는 삶은 계란을 만들 때 반만 익은 반숙을 좋아하는데 반면에 저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익은 완숙을 좋아해요. 이럴 때는 굳이 2번에 걸쳐서 따로 조리할 필요 없이 하나는 위쪽 바스켓에 놓고 또 다른 하나는 아래쪽에 놓으면 위에 놓았던 건 이렇게 완숙이 되고 아래에 놓았던 건 이렇게 반숙이 되더라고요. 좋죠. 빵을 구울 때도 마찬가지로 위에 놓은 것은 겉면이 더 바삭하게 구워지고 아래에 놓은 건 덜 바삭하게 구워지고요. 세 번째 사용 팁. 모든 음식을 비슷한 정도로 익히는 방법.
앞에서 언급했듯이 같은 음식을 조리하더라도 위에 놓은 바스킷과 아래에 놓은 바스킷의 음식이 조금 다르게 익혀지잖아요. 그래서 음식들이 모두 비슷한 식감이 되게 만들려면 중간에 바스킷의 위치를 한번 바꿔주면 돼요. 예를 들어서 15분간 조리해야 할 음식이라면 일단 10분 정도로 설정을 하고 돌려준 다음에 다시 위에 있던 바스킷은 아래쪽으로, 그리고 아래에 있던 바스킷은 위쪽으로 놓고 다시 추가로 5분 더 설정해서 돌려주면은 모든 음식들이 골고루 비슷하게 잘 익더라고요. 일반적인 형태의 에어프라이어라면 조리 중간에 바스킷을 꺼내서 한번 섞어주거나 아니면 뒤집어줘야 하는데, 이건 그냥 메쉬 바스킷의 위치만 살짝 바꿔주면 되니까 편리하죠. 참고로 이런 오븐형 에어프라이어 같은 경우에는 음식을 한 단만 놓고 조리할 경우에는 음식을 잘 익게 만들려고 중간에 한번 이렇게 뒤집어 주거나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사용을 해보니까 뒤집어 주지 않고 그냥 조리를 하면 바닥 부분은 노릇노릇한 느낌이 없는데, 그래도 안쪽을 잘 살펴보면 끝까지 잘 익었더라고요. 하지만 겉면이 모두 바삭하고 노릇노릇한 느낌을 원할 때는 한번 뒤집어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번째 사용 팁, 종이포일 사용은 가급적 자제하기. 예전에 이런 일반적인 형태의 에어프라이어를 사용할 때는 세척의 편리함 때문에 종이포일을 많이 사용했었는데, 이건 종이포일을 사용하게 되면 내부에서 열이 잘 순환되지 못해서 아래쪽에 있는 바스킷에 음식들은 상대적으로 잘 익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의 바스킷만 이용해서 조리를 할 때는 별로 상관이 없지만 두 개의 바스킷을 이용해서 조리를 할 때는 가급적 종이포일을 사용하지 않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위쪽 바스킷에는 열이 순환하는 빈 공간이 생길 수 있도록 음식을 조금 띄엄띄엄 놓고 중간에 바스킷의 위치도 한 번씩 바꿔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다섯 번째 사용 팁, 생선 맛있게 굽는 방법. 앞에서 가급적 종이포일은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재료의 특성상 조리를 하다 보면 메쉬 바스켓에 재료가 이렇게 들러붙거나 아니면 나중에 조리 후에 그릇에 옮겨 담을 때 모양이 망가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생선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인데요. 생선은 아무래도 살이 연하다 보니까 더 쉽게 망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종이포일을 생선의 크기만큼만 작게 잘라서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요령인 것 같아요. 그러면 열이 순환하는 공간을 막지 않으면서 메쉬 바스켓에 붙지 않도록 깨끗하게 조리가 가능해요. 하지만 한 번에 많은 양의 음식을 조리할 필요가 없어서 메쉬 바스켓 하나로도 충분한 양이라면 그냥 오븐형 접시를 놓고 그 위에 음식을 놓고 바로 조리를 해도 괜찮아요. 특히 생선같이 기름이 많이 나오지 않는 음식은 그냥 오븐 접시에 놓고 구워버리면 나중에 설거지가 편하더라고요. 하지만 통삼겹살 같이 기름이 밑으로 빠져야 하는 음식이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참고로 에어프라이어에 생선이나 고기를 굽게 되면 그냥 프라이팬에 굽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냄새가 덜 나기는 하지만 그래도 냄새가 완전히 안 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생선 냄새가 싫은 경우에는 우선 오븐 접시에 적당량의 버터를 넣고 전자레인지에 3분 정도 돌려서 녹여준 다음에 생선 겉면에 골고루 발라서 그냥 그대로 넣고 구워주면 상대적으로 냄새도 덜 나고 맛있어요. 다섯 번째 사용 팁, 세척. 기본적인 세척의 편리함은 앞에서 말씀드렸고 이번에는 단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앞에서 가급적 종이포일은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하면 문제가 음식에 따라서 이렇게 메쉬망에 붙어서 세척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경우가 생선 껍질이나 통삼겹살의 기름기 그리고 쿠키 가루인데 이 메쉬망 바스켓을 그냥 수세미로 이용해서 닦게 되면 수세미가 뜯겨요. 이 메쉬망 바스켓을 그냥 수세미를 이용해서 닦게 되면 수세미가 뜯겨서 손상이 되니까 그냥 다 사용하고 버려도 되는 칫솔을 이용해서 닦아주면 비교적 잘 닦여요.
그리고 쿠키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그릇에 옮겨 담을 때 각 구운 상태에서 바로 옮겨 담지 말고 조금 식혔다가 손가락으로 메쉬 바스켓 아랫부분을 살짝 밀어 올려서 떼어주는 방식으로 하면 잘 떼어져요. 그래도 이전에 사용하던 에어프라이어 바스켓은 열 전도율을 높이기 위해서 아무래도 소재가 알루미늄이다 보니까 세척 시 잘못해서 코팅이 벗겨지게 되면 그 부분에서 몸에 해로운 유해물질이 나오니까 세척에 상당히 신경을 썼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용하는 이 바스켓은 소재가 스테인리스라 그냥 빡빡 문질러서 편하게 씻을 수 있어서 또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참고로 작동 시 소음은 이전에 사용하던 것과 비슷해요. 아무래도 에어프라이어의 기계 특성상 아직까지는 소음이 작은 에어프라이어는 보기가 힘들죠. 그리고 토스트 기능에 있어서는 글쎄요. 마늘빵처럼 바삭한 느낌의 빵은 만들 수 있는데 그냥 일반적인 토스터기처럼 부드러움과 바삭함이 함께 느껴지는 그런 느낌의 빵을 만들기는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식품 건조 기능. 이건 사과를 잘라서 6시간 동안 건조를 시켜 보았는데 반 정도만 건조된 느낌이랄까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 사용해봤던 식품 건조기로 식품을 건조할 때도 최소 10시간 이상을 건조시켜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또 에어프라이어니까 이걸로 그렇게 장시간 건조를 시키기에는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 좀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 아무래도 식품 건조기 기능은 잘 사용을 하게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이렇게 지난 몇 주간 타론에서 나온 오븐용 로티스테리 에어프라이어를 사용해 보니까 조리 결과 측면에서는 이전에 사용하던 일반적인 에어프라이어와 크게 차이가 느껴지지는 않았어요. 다만 디자인과 내부 구조상 음식을 제가 원하는 대로 잘 조절해 가면서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다는 메리트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 제 지인 중에 한 명이 현재 에어프라이어가 없어서 구입할 예정이라면 가성비 측면에서 추천을 해줘도 될 만한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뵐게요.